안녕하세요, 한창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최근에 판결난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혼을 청구한다, 이혼을 나는 원하는데 상대방은 원치 않는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 있었을 때 우리 민법상의 이혼 사유는 어떻게 돼 있나요? 귀책주의로 아직은 법문이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자유스럽게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어 한다고 이혼 청구하면은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든지 도저히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라든지 악의 유기라든지 들어보셨죠? 이러한 귀책성을 입증을 최소한 해가지고 이혼 청구를 해야 된다. 그게 귀책주의입니다. 근데 이제 서구는 어떻습니까? 서구는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데 한쪽에서 바람을 폈든 어쨌든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한 사람이 더 이상 안 살고 싶다고 말을 하면 안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혼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혼에 대해서 이제 개방적이라는 게 결국에는 파탄주의입니다. 그냥 파탄주의는 귀책성을 따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그냥 한쪽이 원하지 않으면 파탄됐다고 봐서 그냥 파탄됐으면 이혼해주라.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문제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혼은 그냥 해줘라. 이게 파탄주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어땠냐면 법무는 귀책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점점 자유 시대로 가면서 점점 파탄주의로 가고 있었거든요. 오늘 난 판결은 한층 더 이제 파탄주의에 가깝게 가는 대법원 판결이고, 거의 다 왔다. 거의 아직 법무는 사라지지 않았으나 거의 파탄주의에 다 이르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쾌재를 부르시겠죠. 나 바람 폈는데 바람 폈고 내 새로운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나 살고 싶은데 우리 와이프나 남편한테 이혼 소송을 걸면 위자료 주면 되지, 재산분할 해주면 되지, 이혼은 내가 청구하면 내가 이제 받아올 수 있을 건가? 그게 이제 쟁점인 거고, 반대로 피해를 당한 배우자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 좋아라고 이혼해주냐, 나 이혼 못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의 입장이 있겠죠. 결국에는 그 양단에서 어떻게 이제 판단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대법원 판결이에요. 기존에는 어땠냐? 기존에는 바람을 핀 유책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 소송은 대부분 기각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이 피해를 입은 배우자 쪽에서 내가 누구 좋아라고 이혼에 동의를 해줍니까? 나 이혼해주면 저 새 장가 갈 건데, 새 시집 갈 건데, 나 마음에 안 들어, 이혼 못 해주겠어, 이래 버리면 한쪽이 바람을 폈기 때문에 귀책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 소송은 귀책이 명백하면은 법원에서 기각이 나왔는데 이제 대법원 판결이 바뀌었죠. 그러한 경우에도 이 이혼 청구를 당한 피고 쪽에서도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거는 뭐예요? 그냥 누구 좋아라고 이혼을 해주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박힌 판례에 따르면 안 되고, 조금 그래도 귀책성이 없는 배우자가 좀 그래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복수심에 의해서 그냥 내가 누구 좋아라고 이런 마음에서는 안 된다. 그건 기존에도 있던 판례긴 한데, 기존에도 그런 판례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좀 더 한 발짝 더 나갔다는 게 뭐냐면, 이 지금 말씀드리는 대법원 판례에서 1, 2심의 경우에는 혼인 파탄한 책임이 남편 쪽에 있었다. 바람을 핀 사례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리고 이런 경우겠죠. 그래서 1심, 2심 법원에서는 귀책 배우자가 남편인데 남편이 이혼을 적극적으로 원하면서 소를 제기했는데 아내인 피고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남편의 이혼 청구를 1, 2심 모두 기각시켰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뒤집어가지고 이 사건은 좀 남편 쪽에 귀책성이 있더라도 이혼해주세요. 이혼은 성립시켜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
피고인 아내가 1, 2심, 3심까지 왔으면은, 그죠? 소송 기간이 상당히 길었겠죠. 최소한 1년은 무조건 넘어갔겠죠. 그러한, 이 1년, 이런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아내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가사조사를 법원에서 해보라고 하니까 거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혼인관계를 이 피고가 조금 지속해 보려고 남편 보고 집에 들어오라고 한다든지 남편을 찾으러 간다든지 전혀 노력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이혼 못 해주겠다. 내 누구 좋아라고 이혼하냐. 이렇게 이제 버텼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혼 거부자, 피고의 혼인 계속 의사를 봐야 되는데 그것은 소송 전후에 언행들, 그 다음에 태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판례 기준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판결에서 주요 내용을 조금 읽어봐 드리면은 배우자가 악화된 혼인관계 회복을 하여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혼인 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봐야 된다. 오로지 일방 배우자에게만 혼인관계 악화에 대한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면서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혼인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게 이제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들이 이혼을 청구한 원고가 귀책 배우자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그죠? 우리 남편이 바람을 폈고요. 나쁘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귀책 배우자니까 나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켜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이혼 거부를 하는 피고를 대리하는 이혼 변호사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귀책 배우자라는 거를 어느 정도 입증은 해야 되는데 그거를 비난하는 수준으로 공격적으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공격적으로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판사는 뭐라 생각하겠어? 그렇게 나쁜 남편하고 그렇게 나쁜 아내하고 말라고 삽니까? 그냥 이혼하세요.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혼 청구가 들어왔는데 나는 이혼을 안 하고 싶어. 그러면은 상대방이 청구한 원고가 귀책 배우자에 해당됩니다는 주장은 하기는 해야 돼. 하지만 그거를 비난하거나 공격적으로 도저히 저런 인간 하면서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렇게 가버리면 이혼이 이제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법문에도 판결문에도 이제 명시가 됐잖아요.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 관계 악화에 대한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고 대화 소통을 거부한다 이러면은 이제 혼인관계 지속 의사가 없다라고 보겠다는 거고, 가정법원이 권유하는 부부 상담 등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면은 그것조차도 귀책이 없더라도 이혼 청구를 적극적으로, 왜냐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봐서 파탄주의적 입장에서 판단을 해버릴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라는 거. 결론입니다. 귀책 배우자가 소를 제기했다. 그래도 피고가 누구 좋아라고 이런 마음에서 이혼 거부하는 건 안 된다. 거부를 하려면은 피고도 혼인 유지를 위한 노력을 첫 번째 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부는 하는데 그런 노력도 제대로 안 했는데 이 유책성이 없는 피고가 이혼을 당하게 되면 재산 분할을 엄청나게 떼줘야 된다든지, 그죠? 여기 판례에서는 경제적 상태와 생활 보장 정도를 판단해야 된다 이래 돼 있는데, 결론은 그 피고가 재산 분할을 엄청 떼줘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규칙성이 없는, 내지는 피고가 애를 키우고 있는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이혼을 바람 나갔고 집 나간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을 인정해 줘버리면 애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너 도망 못 가. 너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의무를 다해야 돼. 이렇게 해서 붙잡는 형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양육이 개입되는 경우에는 지금 바뀐 판례에 따르더라도
예외적으로는 이혼 청구가 여전히 기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바뀐 판례로 해가지고 무조건 나는 이혼이 된다, 될 거다, 내가 바람 폈지만 귀책 배우자지만 이혼 청구만 하면 무조건 된다, 이렇게 너무 급선회 하시는 건 아직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파탄주의에 도달되었지만 완전한 파탄주의는 아직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의 다 왔다는 겁니다. 파탄주의로 가는 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옳다 그르다 문제를 떠나서, 그죠? 예, 내가 약간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다. 아니, 혼인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이런 관점이면 귀책주의, 이혼이 쉽게 성립이 안 되는 거를 원하실 테고, 그 다음에,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뭐, 그냥 한쪽이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한쪽이 살기 싫으면 그만 아니에요? 하면은 이제, 파탄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건데 거의 파탄주의에 다 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만약에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더라도, 그죠? 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 상대방이 원해서 이혼 청구를 들어왔어요. 기각시키더라도 그게 뭐 재산이나 양육권 자녀 양육에서 의미가 있다면 뭐 의미가 있겠지만 것 외에, 그죠?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를 잡아다가 묶어가지고 내 옆에 묶어주는 판결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서류적으로 이혼이 안 된다는 것 뿐이지, 여전히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는 어때요? 나가서 따로 살고 있겠죠. 그 사람을 체포해갖고 내 옆에다가 내랑 같은 집에 살도록 하는 판결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혼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도 아니 왜 이렇게 판결이 났냐 이래 생각하실 건 없다. 사회가 이래 바뀌면서 거의 파탄주의적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도 반대로 내가 유책 배우자라면 너무 이 판결을 확대해서 가셔가지고 무조건 이혼은 되고 본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다는 거 오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